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뭐 상대적으로 어제보다는 어, 좀 그래도 시원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어제 서울 출장을 가가지고 뭐 그래도 담배 한 대 피우려고 하면은 밖으로 나와야 되고 그 열기가 정말 구미보다도 좀 더 심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오늘은 구름도 좀 있었고 바람도 조금 불고 해서 훨씬 그래도 어제보다는 더위가 조금 덜했던 것 같기는 해요. 아침에는 확실히 시원했고요. 바람도 좀 있는 데다가 확실히 시원했는데 아침 한 8시 조금 넘어서 나왔을 때는 그랬었는데 한 11시, 10시 반, 11시 이때쯤 나오니까 조금 더워지고 오후에 나가보니까 확연하게 더위가 좀 심해졌더라고요. 오후에는 밖에 나갔다가 여러분들도 뭐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어, 샤워도 한번 하고 그렇게 일을 좀 봤는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지금 K스테디움이라는 데서 또 뭔가 투자를 하는 거에 있어 가지고 어, 그 수량이 변경이 되는 내용을 가지고서 뭐 투표도 하고 뭐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제가 참 웃긴다. 아, 제가 지금까지 그 쉐이쉘 공화국에 있는 KOK 파운데이션의 법인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K스테디움 PT라는 싱가폴 법인증도 제가 가지고 있고, 메타 M도 그 체인지 되는 걸로 홍콩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공통되는 게 KOK 재단도 원 달러로 해가지고 한 주예요. 달러로 해가지고 US 달러로 해가지고 한 주고 법인 설립을 할 때, 재단 설립을 할 때, 그 다음에 K스테디움 PT도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한 주예요. 근데 거기에는 지금 일단 이사진이 3명이 그, 어, 등록이 돼 있지요. 그 나머지들도 찾아보면은 뭐,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근데,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를 제가 100%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 의견이고, 여러분들도 이 의견에 대해 가지고 스스로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좀 같이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거기에는 딜라이트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기획 개발에 투자를 하는데 이 변동성 때문에 이 수량이 뭐 300만 개를 투자를 하는 개수로 정했다가 몇 개로 또 바뀌었나, 투표를 하는 게 0.08달러로 0.2달러로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한 300만 개인데 0.08로 계산할 때는 700만 개인가 해가지고 투자하는 거기에 케이스타의 개수를 700만 개를 하는 투자를 하는 걸로 그렇게 이게 투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0. 뭐 예를 들어서 0.2달러에서 0.2달러짜리를 0.2달러였나 잠깐만요. 제가 음, 0.2달러로 계산해서 300만 개인데
이거를 수정된 K스타의 값을 0.08로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700만 개를,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걸로, 여기는 뭐 금액 조정이라고 했는데 개수 조정이지요. 결과적으로는 그 K스타가 뭐 K스테디움에 현재로서 봐가지고는 P축 통화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바뀐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이게 투자를 하는데 날마다 이 금액 자체를 생각을 해 보시면은 0.2달러에서 0.08달러까지 떨어뜨리고 하는 거, 이런 거는 있잖아요. 뭐 약간의 금액, 여기는 지금 덱스에서만 그 움직이니까 그거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조금만 매도를 쳐버리면은 엄청나게 가격 떨어져 버려요. 거래소, 우리 중앙화 거래소라고 따져봅시다. 0.2달러를 0.08달러로 떨어뜨리는 거 일도 없어요. 이게 퍼센테이지로는 몇 프로나 되나? 뭐, 한 90%, 80% 정도 떨어뜨리네요. 뭐, 어쨌든 간에, 이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 자체는 워낙 가격이 낮기 때문에 여기에 또 움직이는 매수자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격 떨어뜨리는 거는 일도 없어요. 그러면은 어 가격 떨어뜨리는 것도 일도 없지만은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게 이 가상, 그러니까 암호화폐인데, 거래소에서 움직이는 이 거래의 그 객체가 결국에는 이 어 암호화폐인데, 암호화폐의 가격 변동성은 더더군다나 수량이, 그 거래량이 많지 않은 데는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릴 수 있어요.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은 지난번에 그런 글을 좀 이야기를 했죠. 단합을 해가지고 그 배경에 누가 있을 때 지금 이그 SO라고 하는 이 사람들의 그 파워를 한쪽으로 몰쳐가지고 준다고 하면은, 뭔가를 투자를 받을 때는 가격을 예를 들어서 뭐 한번 떨자 버렸다. 떨주고 나서 여기 매출로 이런 식으로 투자 개수를 결정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배경에 있다라고 하면은 확 떨자 놓고 이렇게 전례가 생기면은 뭐 100개를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거를 10,000개를 받을 수도 있고 10만 개를 받을 수 있도록 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받고 나서 조금만 툭툭 치부리면은 가격이 또 올라가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개수가 엄청난 그 금액으로 결국에는 상승을 해 버리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개의 법인, 재단 뭐 이런 것들이 한 주, 한 주짜리 그 페이퍼 컴퍼니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KOK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그게 300억 개를 발행을 했다가 50억 개만 그 거래소에 뭐 쉽게 설명하자면 그냥 등록인데, 그거를 이제 상장이라고들 하니까 ICO 뭐 상장한다 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그냥 이해를 그냥 좀 쉽게 돕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냥 저도 상장이라고 할게요. 거래소에 상장을 했다라고 치면은 그때 300억 개 가지고는 안 된다고 판단이 됐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은 50억 개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50억 개든 300억 개든 그 발행을 이미 해 놓은 걸 가지고 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뭐
반감기가 3차 반감기가 왔니? 개지랄 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이거는 저보고 전문가 아니다라고 제가 전문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전 전문가라고 이야기는 한 적은 없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그 이사장도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잘못 표현을 했다라고 유통량 조절이라고 나중에 가서 다시 그 어 내용을 표현을 다시 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 이 가치가 없는 거를 10분 만에 10분 동안 들였는 뭐 노력, 시간, 거기에다가 전기료 이거를 제외하고 나면은 코인 발행에 대한 부분은 돈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재단은 이게 사람이 아닌 재물이 재물이 그 재산이 들어가 있는 금전적인 어 조직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한 주짜리의 가치가 1달러인데 50억 개를 발행해 놔놓고 뭐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 50억 개가 1달러짜리의 업체가 50억 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7억 저거 7불까지 갔을 때 그런 기준에 그 가치가 있었던 거냐는 거죠. 처음에 출발할 때를 생각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들 자체가 본래 아무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누가 만들었느냐? 우리가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부자 투자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코인을 가지고서 투자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 투자를 해 줄 때, 저 사람들이 투자를 받는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10억 원이 필요했는데 10억 원에 해당이 되는 개수를 줬단 말이에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당시에 예를 들어 1달러 하는 정도로 계산을 해가지고 10억 원치의 개수를 줬는데 이게 시간이 며칠 안 지나가지고 1달러가 아닌 0.1달러가 돼버렸다. 그러면은 이 디앱을 개발하는 업체는 10억이 필요한데 1억이잖아요. 근데 1억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만큼을 내다 팔아버려야 돼요. 그 가격이 더 떨어져 버려요. 이게 내가 실행을 해가지고 현금화 해가지고 내가 이 개발하는데 현실 세계에서 저기 경제 활동을 하는 데에다가 돈을 줘야지만이 그 필요한 것들을 사람부터 해가지고 사무실 뭐 PC라든가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을 다 구입을 하고 개발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10억짜리가 내가 이거를 팔려고 하는 시점이 되니까 그때 보니까 0.1달러가 돼버렸다. 더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얘는 개발을 못 해요. 거기에다가 0.1달러가 되는 거 가지고라도 초기 자본이라도 좀 어떻게 좀 해보기 위해 가지고 판다. 그러면은 그 가치는 여기에서 0.1달러에서 더 내려갈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투자라는 게 우리가 통상적으로 일반 회사에 투자하거나 그러면 그건 이제 뭐 부동산을 사거나 건물을 사거나 아니면 거기에 샘플링을 하는데 필요한 장비부터 해가지고 개척기 뭐 그다음에 엔지니어들 이는 실제로 보이는 그 금액이 딱 정해지는 게 소위 말해서 우리는 이제 코인으로 따지면 스테이블 코인이고 여기서는 스테이블로 그냥 화폐잖아요. 그러면은 그 상태대로 하는 투자하고 이런 데에다가 일반적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투자 회사가 투자를 한다. 저는 투자를 한다는 그 회사가 정말 저기 아예 신뢰가 안 갈 것 같아요. 뭘 보고서 뭘 보고서 투자를 한다는 건지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돼요. 투자를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뭐 10억 개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투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럼 투자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 뭘 보고서 투자를 해줄 거냐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은 제일 답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기존에 있던 채굴 수익, 후원 수익, 그 다음에 등급 수익, 이거는 무조건 하고 없애야 된다 그랬고, 후원 수익도 3대 이상은 없애버리고 2대까지만 해가지고 있는 상태, 채굴 수익. 거기에다가 플랫폼에 이미 그 플랫폼 안에 콘텐츠가 들어가는 그 룸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미 정해져 있는 데다가 제대로 되는 그런 콘텐츠들을 렌트를 하든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돈을 지급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넷플릭스와 같은 이런 그런 것들이 독점적으로 하는 거를 좀 벗어나고 그 다음에 어, 경제적 혜택을 못 누리는 금융적인 혜택을 못 누리는 카드라든가 비자 카드라든가 통장 이런 거를 사용을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도 문화적인 혜택을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제공을 하자. 그렇게 했는 것대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자기가 코인을 이용을 하든 뭘 하든 코인이 또 밖으로 나가면은 거래소를 통해서 자기 수중으로 들어올 때는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니까 거기에 뭐 그 숙박업을 하는 쪽이나 아니면은 뭐 물건을 파는 사람이나 뭐 이런 쪽에서 여기에 정말 사람들이 많구나.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돈을 쓰는 사람을 기준으로 보는 거지 돈을 안 쓰는 쪽에 어 그런 그 사람이 많은 데를 타겟으로 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 자꾸 진입을 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에서 누군가가 투자를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 그럼 투자를 하는데 투자에 대한 그만큼의 어, 그 대가가 되는 거를 지급을 해줘야 되는데 뭘로 해줄 거냐는 거지요. 우리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KOK가 50억 개를 가지고 있어요. 50억 개가 0.00 진짜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만이 공이 7개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0.0000001 이 코인들은 토큰들은 크립토는 소수점 8개짜리 거지 써요. 그러면은 아이고, 제가 그 휴대폰을 안 가져왔는데 계산을 한번 어느 분이 한번 해 주실래요? 예를 들어서 뭐 1억 개다라고 할게요. 1억 개면은 공이 3개, 3개, 3개. 그러면은 공이 8개예요. 그러면은 0.0000001로 따져버리면은 그 가치가 그 정도로 예를 들어서 하는 건데 그러면은 공을 7개를 떼고 나면 10달러밖에 안 돼요. 거기에 상응이 되는 저게 뭐고 투자를 한다 그러면 10달러 이상 할 사람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숫자가 많으면은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가졌다라고 그 개수만큼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 가치는 결국에 내가 살기 위해서 실행을 하면은 가격은 훨씬 많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를 받는다는 의미 자체가 지금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투자를 받는 게 돼서는 안 되고 실제로 거래소가 활성화되도록 하는 조건을 자꾸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은
우리가 본래 취지대로 이야기했던 보상 시스템 체계 그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어떻게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도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가치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더 혜택이 좀 있는 상태에서 진입을 하도록 그런 조건으로 만들어졌는 게 결국에는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의 이 편차만큼 갭만큼을 처음에 진입할 때마다 늘 모든 사람들은 혜택을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들어오고 나서는 그 개수는 어느 저기 지갑 주소에 딱 이제 그 스테이킹이 되고 그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교환 자산이라는 US 달러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뭐 조금 이제 이야기가 다른 쪽으로 조금 빠지긴 했지만은 결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조건 자체가 일반 뭐 인베스트먼트 컴퍼니라고 했을 때는 투자 회사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투자를 이런 데다가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제 상식으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K스테디움에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게 투표를 처음에 결정을 한번 했던 게 300만 개, 300만 개 K스타를 주기로 투자, 그 뒤에 개발하는 쪽에 투자를 하기로 개수를 정했는데 이게 지금 거기 또 0.2달러에서 0.08달러인가 그렇게 지금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것도 가격을 나름 거기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조금씩만 덱스 상에서 다른 코인을 가지고서 이놈을 교환을 하는 행위로 해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내리고 그거 제가 보기에는 아주 쉽게 뭐 조절이 가능할 거다. 왜냐하면 수량이 너무 적으니까. 그러면은 300만 개 하기로 했던 게 700만 개로 늘어났을 때 그런 예측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거는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거래소의 가격은 뭐 신이나 알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어디다 투자를 해주겠다. 그 DApp을 개발을 하는 쪽에서는 현금이 필요할 건데 그렇지 않아요? 거래소의 가격은 변동성이 뭐 이런 정도 저 주식시장처럼 뭐 상하한선이 하루에 30% 이런 게 아니잖아요. 무한대요, 그냥. 지 마음대로 올라갔다가 뭐 마음대로 떨어지고. 그래서 처음에 뭐 ICO를 해가지고 돈을 좀 모으고 코인을 배분을 했는데 이게 거래소에 딱 등록이 될 시점에 보면은 정말 스파크성으로 해가지고 뭐 1000%뭐 이상도 올라갔다가 수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거의 지자리로 오는 게 이 코인이라고요. 토큰이고. 근데 그런 데다가 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뭐 투자 계획하고 뭐 그랬다는 제가 이 투자를 하는 쪽의 업체가 온전히 온전히 신규 여기 우리 이 그네들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지 그것도 사실은 전 잘 모르겠어요.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진 것 같지요, 이미. 페이퍼 컴퍼니 1달러짜리가 지금은 M사라는 거는 이미 KOK 재단과는 6월 30일, 작년 6월 30일부로 완전히 모든 거는 끝나 있는 상태지요. 근데 K스테디움 PT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를 KOK 재단에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그 다음에 미디움 재단이라고 딱 해놓고, 미디움 파운데이션, 그러니까 미디움 재단이라고 해놓고, 미디움 LTD, 홍콩이라고 갈로 해가 딱 그 재단이라고 한 개를 이미 또 명시를 했어요. 근데 그게 결국에 지금 메타M으로 바뀌었는데, 메타M이라는 사업자 등록증 그거를, 홍콩 거를 제가 받아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아마 뭐 1달러짜리일 거다라고 보여요. KC드림 PT라는 그 프라이빗 컴퍼니 영리 회사라고 했지만은, 그것도 싱가폴 그 커런시로 해가지고 보통주 한 주예요. 그게 무슨, 거기 세 명이 이사가 들어가 있어요. 세 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이 KOK 이 일을 하냐는 거죠. 그냥 웃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전개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에 투자를 한다, 그 다음에 기술이 뭐 뛰어나다,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왜? 사람이 없고, 사람이 가치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 가치는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가치가 결정이 되는데, 거래소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나 가지고 있던 것도 내다 팔고 싶은데, 팔아봐야 10억짜리가 100만 원도 안 되고, 1억짜리가 100만 원도 안 되는 그런 거를 사람들, 또 그 1억치를 100만 원치를 판다라고 한꺼번에 내놓는다 손 치면은, 또 가격은 거기서 더 내려갈 거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이라고 하지 말고 1000불이라고 할게요. 1000불짜리 10명이면은 만불이죠. 100명이 만불, 그 1000불치를 팔면은 10만 불이 돼요. 10만 불이면은 하루에 우리 11개의 거래소에서 토탈적으로 거래되는 24시간 총 거래 대금보다도 많아요. 이 모양 이 꼴을 만들어 놓은 게 누가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K스테디움의 SO가 운영하는 그 방에서도 지금은 의견들이 분분하면서 믿음에 대한 부분도 자꾸 떨어져요. 거기에 그 독대를 했다는 사람조차도 글을 띄운 게 뭐 하나가 있던데, 잠깐만요. 거기가 투자에 목매는 듯한 상황은 기존 투자자들의 우려와 상실감과 더 커질 수 있다. 상실감만 더 커질 수 있다. 투자를 늦추며 K스타의 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이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나 의견을 개진해 봅니다. 어떻게 안정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저보고 대안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거는 콘텐츠, 그러니까 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좋은 게 들어오면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쓸 거라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쓰기 위해 갖고는 여기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냥 인터넷상으로 우리 뭐 회원 가입이 여기에 들어와 있지 않더라도 지금 어떤 게임들은 그냥 밖에서도
운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는 디앱이라고 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기술이 아 좋다라고 해 가지고 가치를 만들고, 또는 그 사람이 이야기했다시피 안정화, 뭐 정상화, 이런 게 가능하리라고 보이시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공지사항을 지금 엑셀 파일에, 엑셀에 시트로 올려놓은 게 모여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들 다 한 시트 안에다가 잡아 놓고 했을 때, 아마 거의 한 지금 60 몇 개를 넣어 놨는데 한 70개 정도까지는 그게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다 이렇게 소팅을 해 봤는데, 한 70개 가까이 그 내용을 정리를 한번 다 하게 되면은, 근데 그걸 하나하나씩 읽어 보면서도 저는 정말 그냥 한숨밖에 안 나올 정도로 일관성도 없고요. 말의 그 내용에. 그다음에 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지갑의 주소를 바꿔가요. 그런 부분은 제가 좀 더 확인이 되고 나면은 한번 설명도 좀 드리고, 그 법으로 다툼을 할 때 그 부분도 제가 좀 언급을 해 봐야 되는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음 KOK 플레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어 그러니까 자산 이전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다. 왜? 지금은 K-스테디움 자체가 기축 통화를 KOK 코인이 아닌 K스타로 이미 바꿨고, 35억 개의 인플레이션을 매년 저거 뭐고 1억 개씩 해 가지고,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 놓은 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치가 우리가 지금 90만 명, 100만 명이 있는데 도 가치를 움직이지 가치 자체가 살아날 수 없도록 시스템적으로 모든 것들을 스탑을 시켜 놨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서 5만 명, 뭐 거기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뭐 앱 하나 제대로 쓸 수 없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데에서 지식복구 아무리 해 봐도 그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그 기술력에, 뭐 그들이 제공을 하는 그 게임들로 인해 가지고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게임을 해서 뭐 그거를 그 아이템을 사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가격이 움직일 수 있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거기에는 지불 수단으로만 사용이 되는 거고, 가치는 결국에는 또 덱스에서 해야 되는데, 쟤들대로 하면은, 그러면은 덱스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몇 명이라는 거죠.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뭐 후원 수익이나 이런 것 자체가 없는데, 내가 가지고는 있는데 뭘 해 보고자 해도 운영을 할 줄 모르는데, 그러면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구린 데가 있고 범죄를 하는 데는, 제가 그 OLED 때문에 또 그런 경우를 뭐 경험을 해 봐서 아는데, 테이프 컴퍼니화된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걔들이 부정을 했고 저를 고소고지 했는 한
한 그 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라는 게 100% 아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고소를 할 때 그 M사라는 데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요. 자회사라고 정확하게 써놔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하여튼 간에 지금 저희가 잘 돼 갔을 때는 시스템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그냥 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어느 군데 어느 업체가 하나 여기 인발부가 되고 나서는 모든 것들이 그 을이라는 걔들도 그게는 갑과 을의 그 저거 용어를 쓰던데 을이 갑을 넘어서 모든 것들을 다 점유를 해 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다지 어렵지 않게 이 법적인 부분을 법적인 부분에서 법정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있을 거다. 근데 뭐 QRC인가 그 어젠가 저희 단톡방에 올라온 거 뭐 10년형이 결정이 됐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상대적으로 정말 쉽게 이게 그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코인만 가지고 한 거지만은 우리는 결국에 KOK 플레이에 기축통화는 KOK지만은 지금은 KOK 가치가 거의 뭐 바닥으로 다 떨어졌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드가 초창기에 하신 분들, 그 다음에 2020, 뭐, 1년도까지는 그래도 비트나 이드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걸 개혁회를 사지 않고 그걸로 스테이킹을 하신 분들도 있고 해서 만들어져 있던, 예치되어 있던, 스테이킹이 되어 있던 그것 자체가 스테이킹을 여기 저기 서비스 이용 약관에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냐면요. 고정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스테이킹이라는 거를 제가 구글에서 이미지를 딱 검색을 해 가지고 그 단어를 검색을 해 봤잖아요.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의 스테이킹의 개념은 예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저보고 그걸 무식하다, 뭐, 무식하다는 표현이었는지, 하여튼 제가 지금 고소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뭐, 입증 다 하라고 하겠지만은, 좀 분명히, 그,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범죄목으로 해가지고 고소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어, 누가 정말 그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지 스테이킹이 채굴하는 행위다라고 거기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은 스테이킹하는 채굴 행위는 마이닝이라고 해야 되겠지요. 왜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를 쓰냐는 거죠. 그죠? 마이닝은 채굴장에서 하는 그런 모습까지 제가 구글에서 마이닝이라는 단어를 딱 쳐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은 그 사람들의 생각에서 마이닝은 그거예요. 그리고 서비스 이용 약관도 어떻게 돼 있냐면요. 기가 차는 게 서비스 이용 약관이 거기에 최우선은 영어로 되는 거고, 어, 그걸 우선으로 해석에서 그걸 우선으로 한다 그랬는데 한글로 나와 있는 서비스 이용 약관이 10월 23일인가 23일인가 뭐 24일인가 그런데 영어로 제가 랭귀지를 바꿔 가지고 잉글리시로 해 가지고 그 이용 약관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니까 날짜가 3일인가 4일 뒤에 그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날짜도
같은 날 되는 것도 아니고 공지를 하는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운용해 온 정말 어, 한마디로 그냥 표현을 하면은 막 엉망진창이다.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공지사항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뭐 제가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커뮤니티 폴에 계시는 분들 생각 잘 해보세요. 투자라는 개념이 한 번 계약이 이루어지고 나서 변동성에 의해 가지고 이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 가지고 수량을 더 많이 또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면은 거꾸로 금액이 확 올라갔다. 그러면은 수량을 확 줄여야 되냐. 그래서 저희가 플랫폼 가격이라는 거를 좀 정해놨던 이유가 거래소 가격과 연동이 이렇게 되도록 해야지만이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그 가치가 좀, 기준이 있는 게 되기 때문에 플랫폼 가격과 거래소 가격은 연동이 이렇게 같이 돼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플랫폼 가격 여기에 지금 안 보이죠? 제 손가락이. 이 거래소 가격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도 커뮤니티 풀에 있으면서 뭐 유동성 풀 뭐 그다음에 뭐 안정화 그다음에 K 스테디움의 뭐 기술력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올 뭐 콘텐츠 들어왔냐고요.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고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가마솥에 차가운 물에 깨구리 넣어 놓고 불을 떼면은 뭐 떳떳하고 처음에는 미적지근해지다가 떳떳해지다가 삼켜버려요. 삼킨다는 이야기는 죽어버린다는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투자를 아무나 저는 이런 데다가 지금 보면 역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들어오게 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기에다가 투자를 해라고 그런 거를 생각을 한다? 저는 정말 그런 건 정말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변동성이 심한데 왜 그 투자를 어 투자를 하는 계약서나 투자 개수가 딱 정해졌는데 수시로 바뀔 수가 있을 거다. 앞으로 또 그렇게 되면 그리고 그 후면에는 또 누가 있을지 모른다. 그 가격 변동에 뭐 이런 식으로 확 떨잖아 놓고 수량을 확 많이 받은 다음에 가격을 또 뭐 거래 대금이 조금만 돼도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국에는 그런 것 자체가 뭐 합리적인 게 전혀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너무 현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내용을 영상으로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